그다음에 장비 얘기를 하는데 일단 클럽의 진화. 옛날엔 다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드라이버 빼고. 드라이버도 나무였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1979년에 메탈우드라는 게 맞아. 나오면서 들어봤어, 메탈우드. 거의 선수들의 평균 비거리가 한 5야드 정도가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92년에 그 헤드의 최적이 거의 한 360cc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95년에는 티타늄 드라이버라는 게 나오니까 이 반발력이 더 좋아지고, 또 2000년도에는 새로운 또 볼에, 그 이전에는 와운드 볼이라고 해서 실로 감아있는, 그 뒤로는 멀티레이어 볼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선수들의 평균 비거리를 한 10야드 정도 늘렸고, 그래서 점점점 지금은 거의 평균 PGA 선수들의 비거리가 301.4야드까지 올라간 거죠. 헤드 스피드 얘기를 아까 했지만 클럽도 비거리를 실제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엄청난 도움이 되죠. 그때 2014년도쯤에 제가 썼던 드라이버가 이제 뭐 메이커를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 당시에 백스핀 양이 너무 적어서 약간 실패한 채로 각인이 돼 있는 거였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백스핀 양이 적은 채가 나왔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드라이버 로프트가 평균 시판하는 게 12도에서 14도짜리가 평균적으로 시판하는 채고, 선수들도 11도, 12도짜리를 썼었어요. 워낙 이제 백스핀 양이 적으니 공이 뜨지 않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공이 나와서 다들 좀 별로 안 좋다, 잘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거였죠. 그 당시에는 이제 길이 인치가 지금은 46인치로 규정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48인치거든요. 48인치를 쓰면은 1, 20야드가 더 나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흔히 얘기하는 책발이라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장비로 인한 이득을 엄청 많이 이득을 보고 있었던 선수였던 거죠. 백스핀 양도 적고 모든 데이터가 저한테 최적이었던 거죠. 길이도 48인치고 지금은 46으로 줄어들어서 어떻게 딱 46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딱 46부터 6 이상 넘어가야 거리 차이가 많이 나고 46까지는 별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걸 누가 이렇게 찾아냈는지 한 10야드 정도 된다는 거예요. 48이랑 46은 한 20야드까지 좀 차이 나요. 10에서 1인. 네. 거의 1인치에. 근데 46이나 45는 별반 차이가 또 안 나고. 그러니까 그 46을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든 거죠. 2022년에 규정이 이제 48인치는 안 되고 46인치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요. 재미난 에피소드가 2021년에 PGA 챔피언십이 키아와 아일랜드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에. 거기서 51세에 필 미켈슨이 우승한 거예요. 근데 이 필 미켈슨은 긴 드라이버와 짧은 드라이버 두 개를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메이저 대회에서 이 50 넘은 선수가 와서 긴 드라이버로도 치고 짧은 거로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46인치 이하로 써야 된다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뇌피셜로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협회나 이쪽은 이렇게 공도 그렇고 클럽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멀리 못 보내게 하려는 느낌이 있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로는 이렇게 클럽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꾸 규제를 뭐 짧게 쓰고 반발 개수 뭐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공을 좀 더 스핀량을 좀 더 늘리면 코어를 좀 더 부드러운 재질로 쓴다든지 해서 그럼 공 만드는 회사에서도 공이 많이 까지면 공을 더 많이 살 거고 그리고 스핀량이 늘면 웨지 같은 거, 아이언샷 같은 거 했을 때 그린에 떨어져서 이제 퍼포먼스, 백스핀 같은 것도 일반인들도 이제 그렇죠, 쳤을 때 멋있죠. 백스윙이 오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백스핀량이 늘면 드라이버 거리가 줄어요. 백스핀량이 2000대, 3000대, 4000대까지 올라가면 아무리 120마일, 130마일로 휘둘러도 뜨기만 하고 멀리 안 가기 때문에 공의 퍼포먼스를 오히려 늘리면 이게 다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하자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그러면 자기가 스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덜 조절해서 줘서 하고. 치는 수 있는 선수는 멀리 갈 것이고 무식하게 이제 힘만 주면은 뜨고 안 나가게 되는 그런. 그 골프 공 얘기 그러면 해봅시다. 이게 과거하고 비교하면 일단 공 자체는 엄청난 발전을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공의 역사를 또 우리 남영 기자가 좀 풀어주시죠. 2000년도에 그래프가 상당히 한 10야드 정도 각 늘어났는데 투어의 비거리 증가 이런 건가? 네, 거기서 빨간색이 PGA 투어의 그 그래프이고요. 79년에서 80년 사이에 5야드 정도 늘었고 2000년을 보면은 거기서 갑자기 한 10야드 정도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요. 2000년 9월에 있었던 인벤시스 클래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T사에서 새로 나온 볼을 선수들한테 다 줬고 그걸
한 대회에서 선수들이 무려 한 47명의 선수들이 볼을 반 교체했다고 정도 되네요. 해요. 근데 그 많은 선수들이 교체하고 우승자도 빌리 앤드레이드라는 선수였는데 네. 그 선수도 교체한 볼로 우승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볼의 어떤 트렌드가 와운드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는 실을 감아서 하고 이 커버를 씌웠던 요 마운드 볼에서 이제 멀티레이어 볼이라는 게 바뀌게 됐는데 거의 선수들의 평균 비거리를 10야드 정도 늘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공이 비거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스핀량이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 비해. 대신 커버가 소프트한 건 그대로 유지하고 백스핀량을 줄이니까 거리가 늘어난 건데 예전에 투피스 공, 장타 멀리 가는 공 이런 공들이 있었을 때랑 거리가 똑같아지는 거죠. 요즘은 아무리 그냥 백스핀을 하려고 그런 샷을 해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한계치가 기술이 이제 공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끌리다가 멈추기 때문에 그 선수가 얼마나 그 퍼포먼스를 그 샷 메이킹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샷을 만들어내느냐도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세계 랭킹 1위가 세계 비거리 1위는 또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PGA 투어 같은 경우는 역대 최장타 시즌에 최장타를 보면은 로리 맥길로이가 있었고 브라이슨 디셈보가 있었고 버바 왓슨이 있었고 다들 메이저도 우승하고 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장타라는 게 남자 투어에서는 그만큼 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또 선수들이 멀리 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규제 기구에서도 코스는 어떡하냐 하면서 점점 파 72를 도저히 선수들이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파 5를 파 4로 줄이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파 69, 파 68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대회가 지금 메이저 대회 옛날 오래전에 만들었던 대회들은 그렇게들 많이 되고 있는 게 또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저는 또 반대 의견이에요. 왜냐면 72홀이라는 게 좀 기본 베이스로 안 변했으면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또 의견이라. 근데 그렇다고 이제 거리가 너무 짧아져 스코어가 잘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스코어 잘 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 나면 잘 나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왜 그걸 굳이 뭐 20개 언더, 30개 언더를 치면 왜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스코어 면에서 본다면 그런 말씀도 맞지만 또 이 코스 세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파5 홀이라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 벙커나 아니면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3번 만에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선수들이 이런 중간에 있는 벙커들을 무시하고 멀리로 다 넘겨버리면은 코스가, 홀을 그렇죠. 공략하는 게 너무 좀 하다 보니까 물론 이글하고 버디 싸움이 되긴 하겠으나 그러면 홀 자체가 이제 선수들한테 이걸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은 이해도 가는 면이 있죠. 2028년부터 공 비거리 제한한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 선수들이 지금 거기에 대비하거나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대비 대책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뭐 왜냐면 미리 뭐 해보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퍼포먼스, 뭐 근력 운동 아니면 뭐 그거에 맞는 기술을 연마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는 대비를 하면 되는데 아직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근데 공이 새로 나온다고 하고 하더라도 선수들은 그에 맞춰서 또 빠르게 적응을 할 뭔가를 거예요. 또 그렇죠. 방법이 하겠죠. 있겠지, 네. 더 방법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비거리의 뭐 신체 조건, 헤드 스피드, 클럽의 변화, 그래서 공으로의 규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가 그 스윙 분석, 뭐 론치 모니터 이런 것들. 선수들한테도 최적의 이 타구를 낼 수 있는 어떤 스윙 궤도와 아니면 또 최적의 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 그리고 선수들이 연구를 하게 된 게 스윙 측정기 혹은 샷 트래커의 발달 이거의 보급이거든요. PGA나 아니면 KPGA 코리안 투어 중계에서도 보면은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있는 일인데 해설가분들이 X 팩터 나오지 화면에 그게. 얘기를 많이 네, 샷 트래커 나오면서. 아니, 예. 스매시 팩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스매시 팩터라는 거는 이 스윙 스피드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스윗 스팟을 딱 맞췄을 때 볼 스피드가 1.5배 정도 나오는 것을 스매시 팩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스매시 팩터를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선수들이 점점 이게 샷 특정기나 이런 분석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스윗 스팟에 맞추는 연습을 더 하게 됐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공이 날아가는 타출 각도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내려오는 디센딩 각도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 이제 날아오는 각도가 좋아야지 더 멀리 굴러갈 것이고 예전엔 그런 기계가 없을 때는 눈으로만 확인하거나 비디오로 확인하는 건데 비디오로 아무리 100번 1000번 보든 눈으로 아무리 봐도 미세하게 정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판별이 또 안 됐고 본인이 감추려면 감출 수 있었어요. 약간 딱 치고 저는 알아요. 약간 탑볼인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근데 코치가 됐든 이 밖에서 보는 사람은 아무리 제가 다른 선수 치는 거 봐도 긴가민가 하거든요. 근데 저런 기계가 나옴으로써 내가 아무리 난 정타 쳤는데라고 해도 기계가 딱 1.45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되게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1.45 정도가 나오는데 프로 선수들이 1.50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리 차이가 1.45랑 1.50이랑 한 20야드 정도 차이가 나요. 같은 스피드로 쳤을 때. 제가 정타 확률이 안 좋을 때랑 좋을 때랑 10야드, 20야드 차이 나기 때문에 선수들도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딱 쳤을 때 지금은 데이터가 1.46이 나왔다. 좀 더 노력을 해보자 하면서 그런 노력이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기계가 좋아져서 그런 걸 테스트해서 실력이 점점 늘어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확실히 않았을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장비 뭐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윙인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러려면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과 정확성, 정교함 뭐 이런 것들에 포커스 맞은 동작은 아예 저는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상식적으로 바른 궤도로 올라갔다가 바른 궤도로 내려와야지 정확성이 제일 좋은 거고 그렇게 따지면 90도가 되겠죠. 기계 스윙 기계는 그걸 네.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키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상적으로 했던 사람이 벤 호건이고 벤 호건이 스윙하는 거 보면 유리판이 하나 딱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라 이런 얘기를 여기 주장했었는데 이렇게 끼고 하는 이상적으로 거 같이. 맞아요. 거리를 멀리 보내기 하는 스윙은 사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비틀고 턴을 하거나 뭐 손을 꺾거나 좀 이렇게 뭐 좀 휘둘르다가 쳐야 좀 비틀고 쳐야 조금 더 스피드를 더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조금만 궤도가 플랫하게라 하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 조금 안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안 좋은 스윙이다. 이런 게 기본 베이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요즘 PGA 투어 선수들 보면 스윙이 제각각이잖아요. 되게 특이한 동작들을 많이 하면서 스윙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그 스윙을 가지고도 막 우승도 하고 막 선수들 잘 하니까 요즘 뭐 트렌드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 허인의 프로도 딱 보면 120% 길게 치겠다 마음 먹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들리더라고요. 스윙을 예전에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지금의 헤드 스피드를 유지하려고 바른 스윙 궤도에서 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기 시작해서 사실 정교한 스윙을 하기에는 최악의 스윙인 거죠.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선 다 하고 있는 동작인 거예요. 뭐 본인이 그렇죠. 찾은 거잖아요. 본인에 맞게 찾은 거. 뭐 저한테 맞게는 아니고요. 최대한 근육량을 증가 안 시키고 약간 멀리? 좀 막 틀어서 삐뚤게 해서라도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 스윙 패스가 많이 처지게 됐고 근데 올라갈 때도 처져서 올라가면은 이제 또 방향성이 너무 나빠서 그나마 올라갈 땐 좀 바로 올라가려고 하고 내려올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틀다 보니 이제 많이 틀어진 건데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분만 두시면 돼요. 팔자로 하는 스윙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바로 안 가는 건 아닌데 방향성이 나쁠 수 있다. 그리고 몸을 틀든 헤드 스윙 궤도를 틀든 많이 틀수록 헤드 스피드를 증가시켜서 거리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을 두셔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박상현 프로가 그때 쉽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잖아요. 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방법인 거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미세하게 몸이 예. 뭐 이렇게 틀어지면서 좀 더 헤드 스피드를 그리고 뭐 하체 우리가 쓰는 연습 이게 유튜브 많이 보시면 나오지만 하체 막 이렇게 하거나 상체 이렇게 하거나 하는 이유는 원래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파워를 더 실기 위해서 몸을 더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몸을 더 쓰면 이 궤도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바른 궤도로 못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보내는 스윙을 하면 이상한 스윙이 되는 거고 이상해 보이는 스윙이 되는 거고 방향성 조이는 스윙을 하면
바른 스윙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인의 프로 경기할 때 보면은 길게 치려는 마음 그 스윙이 이렇게 올라갈 때 아 저거 길게 치려 그러는구나. 그래서 저도 영상에 자세히 보면은 웨지샷을 하거나 좀 정교한 샷을 할 때는 그렇게 팔자로 치지 그러니까, 않아요. 많은 동작을 해서 치면 정확하게 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칠 때도 마찬가지로 좀 정교하게 칠 때는 그래도 좀 덜 팔자 스윙이고 멀리 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망가진 스윙이고 그만큼 또 방향성이 안 좋고 이제 PGA 투어 같은 경우도 선수의 스윙이 기본적인 것과 좀 다르다 그러면 아 저거 세게 치려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느껴지면 되는 거지. 거의 다 그런 거고. 장타를 위한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네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남아영 이론가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겁니까? 장타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2000년대 이후에 수많은 장타 이론가들이 교수가들이 주장한 바들을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해라. 이건 뭐 불변의 원칙이죠. 그만큼 뭐 예를 들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든지 해서 스윙 스피드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멀리 나갈 수 있는 조건이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두 번째는 상체를 꼬아라 그런 얘기 하는 들었지. 게 짐 맥린이라는 교수가가 주장한 내용인데 허리에서의 이제 백스윙 톱까지 가는 각도하고 어깨 끝이 그러니까 어깨 양면이 이제 백스윙 톱에서 하는 각도가 이렇게 최대한 각도 차이가 많이 나야지 상체 코일링 연습장 가면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 각도가 벌어질수록 좋다는 게 이게 X자 형태를 되니까 엑스펙터. 이 각도를 크게 벌려라. 그러니까 상체를 최대한 꼬아야지 비거리가 멀리 난다. 이런 주장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있었죠. 상당히 이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체만 꽂는 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 상체만 하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데 지금 이 하체에 딱 발을 딛고 있는 어떤 그 하체의 힘을 이용해서 최대한 멀리 칠 수 있는 것이다. 이 하체에 있는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데요. 백스윙 갔다가 이 전환 동작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갈 때 이제 한 발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체중 이동과 함께 무게 중심을 최대한 실어가지고 하체를 이용한 힘을 전달해야 된다 공에다가. 그래서 이 하체 중심의 이론, 그러니까 지면 발력을 활용하라는 게 지면 요즘에 최근 몇 년 들어서야 상당히 큰 어떤 화두로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궤도를 말하자면 릭 스미스라는 교습가는 궤도를 인 아웃으로 쳐야지만 스윙 비거리가 는다라고 그런 얘기 해서 많이 들었죠. 던져라. 그림을 이러면서.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타깃이 아니라 타깃에 있는 저쪽을 보면서 쳐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인 아웃으로 전데요? 했을 때 지금 네 가지 이거 제 얘기인데 제 그래서 얘기인데요. 인 다 하고 있는 아웃으로- 거죠. 본인도 똑같이 지금 네 개 다 하고 있는 어. 거잖아요. 칠 때 제가 드라이버 칠 때는 까치발이 살짝 되면서 하체를 쓰고 꼬임도 최대한 하체를 꼬고. 많이 안 꼬고 하체 잡은 상태 상체 꼬임 많이 하고 스윙 궤도도 저도 안쪽에서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나가거든요. 스윙 궤도도 원 플레인 있고 그렇죠. 투 플레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뭐 그건 좀 되게 뭐가 좀- 고급 단어 하셨는데 또 중간 또 설명드리자면 원 플레이는 뭐냐면요. 어드레스 때 이 샤프트를 기점으로 고 플레인대로 해서 그대로. 제일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거에서 한참 유행이었어요. 2000년대 한 중반 후반 기원을 2010년 거슬러 정도. 올라가자면 베노곤에서부터 유일한 딱 그때부터.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여기 뭐 쳐야 이렇게 된다. 판 네, 이거 네. 있는 것 같이 해라.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키가 190 넘거나 키가 좀 큰 그렇죠. 선수들은 이게 백스윙이 원 플레이 되려면 엄청 맞아요. 밑으로 되는 거예요. 어깨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서 다양성, 키라든지 선수들만의 그런 신체 다양성 때문에 유행하다가 조용히 없어진 사라졌죠. 거죠. 예. 스윙이 가장 완벽에 가깝다는 맥길로이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같지 않더라고. 약간 내려와서 그렇죠. 약간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투 플레인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세가. 그래서 똑바로 치는 스윙하고 멀리 치는 스윙을 아예 두 개를 나눠서 하면 되고 그걸 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섞어서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게 좋다,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지면 반발도 요즘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선수들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릎의 힘이 그러니까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최대한 지면에 있는 힘까지를 같이 공에 실어 보내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 생체학적으로 그런 스윙을 계속 해야지만 무릎에 부상이 안 가면서도 오래 골프를 잘 칠 수 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거죠. 무중력에서 우리가 발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120마리씩 모티수를 누는데 바닥에 딱 잡혀져 있으면 상체 꼬임이나 하체 뭐 해서 뭐 지면 반발을 이용해서 하면은 그렇게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지면에 있는 것도 충분히 비거리를 끌어다 도울 수 써야 있는 된다, 힘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결국에는 선수들한테 많이 퍼졌고 타이거 우즈조차도 그래서 2019년에는 거의 부활하다시피 해서 마스터즈를 5번째 우승한 게 비거리도 결코 뒤지지 않았었거든요. 자, 오늘 장타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지금 나눠봤는데 이제 하반기 투어 시작되고 뭐 국내 투어도 있지만 해외 투어도 있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 시즌에? 네, 뭐 시즌 계획 이제 하반기 투어 한국 대회 하기 전에는 해외 투어 먼저 출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하반기에 멋진 모습으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클럽하우스 100회 특집은 그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 허인회 프로 그리고 가장 많은 출연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줄 우리 남아영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